3월 1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 능력이라기보다 경험에 가깝습니다. 20년 넘는 증권바닥 생활에서 산전선, 공준전, 많은 개인 투자자, 많은 기관 투자자, 돈 많은 주포, 기타 등등을 만나면서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제가 그 상황과 그 현상을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아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떠올리다 보니까 자꾸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증시의 심리적 바닥이 형성될 시간이라는 방송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지난주에 자주 언급해드렸던 멘트가 뭐냐면 9.11 테러 전에 코스피 시장은 1000포인트였다. 그런데 9.11 테러가 발생됐을 때 고점 대비 60% 디스카운트가 되더라. 9.11 테러 이후에 증시는 다시 상승해서 2007년도 2000포인트까지 찍었으나 1년 뒤인 2008년도 금융위기에 그 당시 2000포인트에서 60%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 저점이더라. 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과연 얼마까지 빠질까를 봤을 때 2600포인트,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60% 디스카운트를 시켜버리면 1600포인트대가 나온다. 그리고 제가 증시의 심리적 바닥이 형성될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느 때까지 주식시장이 주례장창 빠질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전문가들이 자, 투자자 양반들 그만 좀 파세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니까 내가 저점 잡아줄 테니까 그만 좀 팔아 제끼세요. 라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바닥을 형성해준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지난주 목요일 때쯤 됐을 때 뭐 1800포인트, 1700포인트 뭐 대부분이 1800에서 2000포인트의 박스권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증시의 심리적 바닥이 형성될 시간이라는 방송을 올려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공포감은 뭐냐면 제 주위 분들이 증시 너무 빠져요. 뭐 존버해야죠. 버텨야죠. 이런 심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요. 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들려 나오면 그리고 어떤 증권사들은 코스피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심리적 바닥을 만들고 있을 때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저기 1100포인트 갑니다. 라는 극단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형성이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심리적 바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9.36%, S&P 500은 9.27%, 나스닥은 9.35% 급등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요 23,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마치 제가 앞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는 목숨만큼 중요한 지표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금요일 날 장중에 1600포인트까지 본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요. 금요일 날 아마 2만 포인트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2000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하듯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2만 포인트는 목숨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린 거겠죠. 자, 각국에서 정책을 내놓습니다. 돈을 막 푸는 거죠. 이거는 뭐 웬만큼 그냥 때려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있는 거,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때려 넣어야 된다라는 각오로 우선 독일 재무장관이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370억 유로 투자 기금 계획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가 비상사태를 전격 선언하면서 500억 달러 자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랑 뭐 대응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합의가 임박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이제 레포 금리를 레포 운용을 그냥 뭐 단기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30년물 국채 등을 포함한 국채 매입을 단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데 국제유가 하락하니까 국민들이 뭐 기름 싸게 쓰니까 좋지 뭐 이렇게 했지만 국제유가가 저렇게까지 하락하면 뉴욕 증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 깨질까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결국 유가는 수요와 공급으로 진행이 되니 사주겠다라는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국제유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자 13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 젠장 맞을 나 코로나19 검사 받을게. 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지난주에 50bp를 금리 인하했는데 또다시 2주도 안 돼서 50bp를 다시 인하하면서 2주 만에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어려운 한 주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제가 심리적인 바닥이 형성될 시간이라고 했더니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을 봤더니 반등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반등해요? 라는 어떤 반가움인지 반등한다고요? 무슨 그런 개소리를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아침만 하더라도요. 정말 공포스럽다니까요. 이제 단순히 뭐 존버해야지. 도대체 얼마까지 빠지는 거야를 떠나서 그냥 공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40년 중반을 살면서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제 멘토님께서 제가 27살 때 제 멘토님께 이제 그 증권 계좌를 좀 개설해 주십시오. 다른 증권사 거래하시는데 우리 증권사로 좀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섭외를 갔을 때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똑똑한 거랑 지혜로운 거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20년 가까운 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하면서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감성 경제, 뭐 대표적인 것도 아니죠. 거의 유일합니다. 어떤 경제 방송에서 이렇게 수치 따위를 얘기하지 않고 이런 방송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논리적인 수치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경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건 수학적인 개념인 거고 경제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뿔도 모르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 저는 그 당시 9.11 테러 때도 증권 바닥에 있었고 2008년도 때도 증권 바닥에 있었고 지금도 증권 바닥에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점검했던 건 뭐냐면 자, 그동안의 버블이 고점에서 얼만큼 빠졌지라는 거를 봤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고점이 뭐 1000포인트인데 거기서 정확하게 60 몇 프로가 빠지고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60%까지더라.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2008년도도 그러네. 그럼 혹시 이번 2020년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시나리오를 적어봤고요. 이 시나리오에는 저에게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장중에 어쨌든 1600포인트를 찍었으니까 이젠 저점이네. 이젠 계속 올라가겠네.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예. 제가 3월 16일 이제 특집 방송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특집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를 보내면서 1600포인트대가 일단은 단기적인, 예, 그냥 지금 표현으로는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600포인트가 보이면 일단은 심리적인 바닥이 될 것이다. 반등하겠죠. 그죠? 여러분? 예, 3월 16일 날 여러분들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1600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다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거 다 걸려봤습니다. 연기금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일단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1600포인트대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또 대한민국 증시는 지난주 뉴욕 증시가 9% 올랐기 때문에 미친 듯이 반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뭘 고민합니까? 자, 미쓰리. 자, 그럼 이제 바닥 찍은 거야? 이제 가는 거야? 라고 하겠죠.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자세한 답변은 제가 3월 16일,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오후에 녹음을 하니까요. 제가 방송을 실컷 녹음해놨는데 다 날려버린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바로 올려드리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저는 편집 따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린다면 3월 17일 정도에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그동안 6년 정도 진행하면서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한 3년 정도 들어봤는데 참 돈다방 미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었고 결국 그 어떤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또 결국 맞췄다 이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6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요. 최근 들어 여러분 2018년도 연말에 연말 분위기 때 그때는 뭐였냐면 연말이 아니라 이제 2018년도 한 가을이었죠. 한 3분기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이미 사람들에게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전문가로 추측되는 어떠한 한 양반이 확률을 막 팟빵 게시판에다가 올렸죠. 5월 달에 인상을 할 확률이 얼마고 그래서 본인은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와 악유 아닌 악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분은 지금도 돈다방 미쓰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이후에 여러분 주식시장과 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방송에서 초반에 9.11 테러 때 어쨌고 60% 까였고 2007년도에 2000을 갔다가 다시 60% 까는데 그게 바닥이었고라고 해서 마치 확률처럼 보이는 거지만요. 저는 그거는 확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2018년도에 여러분들께 증권사들의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요약해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송해 드리다가 나중에는 PPT 자료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주례장창 떠들어댔던 게 뭐냐면 자, 국제 금값이 1180달러, 1190 몇 달러, 그리고 1200달러, 달랑달랑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국제 금값은 1200
1200달러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200달러 안착을 시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치 제가 그때 국제금값의 바닥을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국제금값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꼭 금값이 아니어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단 문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같은 부분은 개인들이 완전히 털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은 덜하지만 국제금값이 올라갈 때 암호화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굳이 금이 아니어도 다른 뭔가 대체적으로 돈이 몰림 현상이 모이면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제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대상되는 상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2019년도 국제금값이 작년도에 여러분 1,400달러, 1,5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미쓰리는 저는 제가 1,200달러 국제금값이 안착할 거예요. 1,180 몇 달러요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안 샀던 금을 내가 왜 지금 1,400, 1,500에서 사겠느냐? 난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그러자 어떤 청취자님께서 야, 국제금값이 1,800, 1,900 갈 수 있는데 라는 식의 또 악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악유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국제금값도 얘기해드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좀 팔고 좀 있어봐요 좀 라고 얘기하면서 툭툭 던진 얘기가 뭐냐면 미쓰리가 예전에 정말 돈이라는 걸 알고 싶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분들, 뭐 이재용 같은 이런 재벌 그룹 말고 진짜 돈 좀 있는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짓인데 그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라는 걸 물어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 해드릴 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국제금값을 1,400달러, 1,500달러에서 살까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비축해 둡니다. 1,400달러, 1,500달러에서 국제금값을 살라고 파닥파닥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대충 돈 있는 사람, 어설프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1,400달러, 1,500달러에서 국제금값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파닥파닥 거린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수는 고점 대비 60% 까인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제 3월 13일 금요일 날 장중에 1600포인트대가 보였고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반등했고 미국 증시 급등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반등할 겁니다. 바닥일까요? 미쓰리는 그걸 바닥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내일부터 어찌 보면 새로운 판을 한번 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판을 열어드리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재수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돈다방 미쓰리는 일관적인 얘기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물며 올해 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흥분해서 더 갈 거라고 안착하는 순간 뒤통수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암도 내밀지 못합니다. 자, 1600포인트가 바닥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믿지 마세요. 연준 믿지 마세요. 자, 제가 방송을 지금 진행하면서 잘못 언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저는 앞으로 이제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야, 뭐야, 나 그럼 주식 물려 있는데 나는 그럼 개무시 당하는 거니? 이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제부터 새로운 판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판은요. 1600포인트를 찍고 다시 고고싱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2020년은 울트라 캡숑 짱짱짱들의 장이고요. 지금 우리 3월 중순이거든요. 아직 우리 9월 달 남았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시황과 주식 매매는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식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다음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반등이 오고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할 수 이렇게 단타를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장과 상관없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종목은 시황을 이길 수가 없다. 시황을 이길 수 절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료가 있어도 시황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재료를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몸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과 주식 매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황은 안 좋게 보면서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단타를 쳐보셔도 되고 이번 주에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합당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전반적인 시황, 즉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 앤드 주식 시황 상황과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종목 매매는 다릅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해도 또 이렇게 또 반등할 때를 노려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과연 잔파도냐 큰 파도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께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큰 파도를 타셔야 될 분이 잔파도를 타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는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금액상의 문제예요. 전 나중에 좀 하고 싶은 게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돈다방 미스리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맥주도 팔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돈 많은 분들에 대한 자산 관리사가 돼주고 싶어요. 큰 파도를 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미쓰리 미국 증시가 올랐어. 자, 이제 바닥이야? 자, 조금 더 궁금해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오늘 답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진짜 바닥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물론 반등은 할 겁니다. 반등은 할 거지만 이번에 진행된 아니죠. 사실은요. 앞서 이란과 미국의 어떠한 긴장감 그때 벌어졌던 것들이 그게 전조현상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인간이든 주식시장이든 무슨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전조현상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그 전조현상을 시작으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치고 시가총액이 날아가고 이거는요. 그냥 파도의 그냥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지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주례장창 갈 수는 없으니까 주례장창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파도 타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파도를 타시는 분과 작은 파도를 타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떠한 그 자금 여력과 어떤 금융상품 선택에 대해서 정말 결정을 잘 하셔야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일단 반등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가지고 또 잘 정리해서, 맨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를 처음 할 때,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같이 방송했던, 지금은 제가 김프로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김프로와 저는 그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 녀석과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3월 16일 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